시작하시죠. 네, 시작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캠프 부동산 스쿨의 용소장이라고 하고요. 네, 카오 소장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카오 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자동 그린시티에 왔는데, 저희가 자동 그린시티 하기 전에는 제송동 임장을 했었거든요. 제송동하고 반여동. 이제 왜 그런 순서를 저희가 이제 기획을 했냐면, 사실 해운대구, 누구나 다 관심 갖는 해운대구잖아요. 해운대구에서 과거 대비 현재로서는 평균 가격이 좌동보다는 제송동이 좀 앞지른 지가 좀 시간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입지는 여기가 더 좋을 수도 있으나 새로운 신축된 아파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송동 가격이 평균가를 조금 올랐다. 그래서 저희가 제송동 해서 반여동까지 같이 임장을 저번에 우리 카오 소장님하고 했었고, 오늘은 이제 자동 그린시티, 옛날에는 이제 부산 분들 다 아시죠? 해운대 신시가지라고 불렀던, 그래서 1996년도부터 입주를 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부분 근 28년 90% 단지 이상이 한 28년 정도 이상이 된, 거의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 나중에 카오 소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는 하겠지만은 사실 중층 재건축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현실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상승장 때 자동 그린시티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사업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용호동에 있는 메트로시티하고 뭐 몇 개 지역, 부산 지역에. 그래서 여기도 부산시에서 굉장히 밀어주는 그런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가장 빨랐던 단지가 여기 이제 가실 상록 아파트가 가장 좀 빠른 진행을 하고 있었고, 화목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여러 단지가 좀 리모델링 호재를 좀 받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 고시가 봤는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일기 신도시 선도지역이라서 특별법 발의했잖아요, 지난해도. 그래서 오늘 날짜로서 분당이 선도지역으로 공고를, 이제 어떤 지역을 할 거냐, 동의율을 이제 지역별 단지별로 걷어가지고 공고를 냈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일기 신도시, 우리 자동 그린시티도 그 전국적으로 보면 일기 신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인해 가지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든 어쨌든 재건축 위주로 뭔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특별법 중에 우리 자동 그린시티가 들어가 있죠, 그죠? 맞아요. 자동이. 그래서 굉장히 함영동도 들어가 있고. 함영동도 들어가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아시고 왔으면 오늘 임장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좋을 거고, 그런 걸 모르시더라도 우리 카오 소장님하고 같이 그런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 지금 다들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 오늘 임장관 온단 자체가 부동산 관심 있어서 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다 아시는 거 같아요. 나이대를 보니까 딱 지금 네. 약간 실거주 갈아타기에 맞아요, 관심 맞아요. 있으실 맞아요. 나이대가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는 실거주도 좋지만은 투자로서도 그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밥 먹으면서 카오 소장님하고 얘기 나눴던 게, 자동 그린시티가 최근에 제송동 그리고 우동, 중동 뭐 이런 데에서 가격이 눌림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최고가 대비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래도 자동에는 개발 교통 호재, 그 다음에 새로운 신축 호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호재 대비, 입지 대비 가격이 그래도 좀 올라올 때 됐는데 전세가도 아직까지는 안 받쳐주고,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었어요, 오늘. 맞아요. 식사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장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우리 카오 소장님이 해운대구 이 주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해운대구에 대해서 누구보다 좀 빠삭한 인사이트를 또 가지고 있는 만큼 같이 돌면서. 명기 출신인데. 명지 출신인데 지금 해운대구 주민이 네, 된 지가 몇 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돌면서 질문도 뭐 중간중간에 걸어서 한번 해보시고, 오늘 우리 그 아파트 임장 코스 대략적으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여기가 이제 장산역이에요. 장산역 상권을 하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학원가,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게 뭐겠습니까? 교통, 상권이 있어야 또 학원가가 생기고, 또 인구 배우 수요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사이즈도 엄청나게 우리 부산에서는 아마 첫 번째로 제일 클 거예요. 맞아. 신도시 중에서 함영동보다는 조금 더 크고, 자동이라는 우리가 행정적인 자동은 자 1동부터 자 4동까지 이렇게 국자동 부채꼴로 딱 되어 있는 모습이 있는데,
남쪽에 해운대 레미안 중동으로 되어 있지만 그쪽에 심리적인 인지적인 자동까지 포함한다라면은 인구가 한 11만 정도 되는 신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지하철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고 학군을 다 같이 그렇게 11만 정도가 이용을 하더라. 근데 그 사이즈가 11만 넘어가면 다른 어떤 상권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게 완전히 항아리 상권이 돼가지고 도시가 발달되는데 너무 좋았다. 그리고 또 부채꼴로 하고 또 도로도 이제 깨끗하게 또 깔끔하게 또 8차선으로 이렇게 다 돼가지고 이동하기도 용이하고, 그런 신도시가 과연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명지 신도시도 탄생되기 전까지는 이제 우리 부산에서는 해운대랑 화명동 이 두 군데가 제일 각광받는 신도시였는데, 그 탄생하고 또 지금 사실 좀 약간의 과도기를 좀 맨 처음에 신도시가 탄생했다가 그 다음에 발전을 했다가 옮기게 또 성장을 했다가 또 쇠퇴하는 그런 구간도 있거든요. 또 쇠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구간까지도 오늘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걸어가면서 중간중간에 또 질문하실 건은 바로바로 옆에서 질문하셔도 되고, 또 방송을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트레킹 해가는 모습, 여기부터 시작을 할 건데, 여기서 쭉 돌아가지고 단지 수가 엄청 많죠. 한 40개 넘어요. 40개 가 100세대 넘어요. 이상짜리로 친다라면 일일이 다 언급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조금 공부 미리 예습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시세만, 호객노노만, 아파트 실거래가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또 다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게만 봤을 때는 또 자동신도시가 한꺼번에 오늘 하루만 이해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변별력 하나하나마다 또 알려드리기 힘들 것 같고, 결국 사람들, 매수인들이 선택을 하는 그 단지들이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그 해당 단지에 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 포인트를. 그러면 조금 더 이해도가 좀 높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많이 낙후되어 있는 신도시라 해가지고 많이 까였잖아요, 그죠? 네. 지금 그 이유가 뭐 앞에 보이는 요런 드 마리스라고 이제 90년대 후반때 탄생해가지고 지금도 많이 퇴락된 모습. 여기도 오피스텔 올라오는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경동리인에서 오피스텔 올라오고, 그 뒤쪽에도 중동에 제척지라고 신도시 개발할 때 이제 빼고 했던,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원주민들 빼고 했던 그 제척 지역에 한마트 뒤쪽이 사실 제일 노른자거든요. 그 마블러스 오피스텔 있는데, 그쪽에도 이제 개발 소식이 또 들어왔고 매입이 다 돼가지고 주상복합으로 또 올라온다라는 말도 있고, 요즘 또 청약시장 스물스물 하고 있다, 그죠? 또 올 하반기 때 기대되는 하이엔드 단지들, 센텀시티의 르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하고 또 우이구역의 사만, 그죠? 이제 해운대가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날이 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또 구남로에 조금 힘들어하고 있죠. 한 8월달, 9월달 입주장이 어떻게든 힘들어도 마무리가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쪽 지역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맞습니다. 뭐 조금 트래킹 한 거 말씀드리면은 매물 비율을 좀 많이 집중해서 봅니다. 시장을 볼 때 매물 비율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 세대수에서 얼마만큼 매도 물량이 나오느냐, 이게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한 5% 미만이면 상당히 작은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 여기 5% 미만, 이제 A급 단지들은 5% 미만을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 하락장 해도 뭐 싸게 팔아야 또 싸게 살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방어를 하는 구간이 지금 해운대 벽산 1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억까지도 전고점까지 거의 한 90% 이상 회복을 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일 구축 중에서 1등인 벽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 현상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부분을 좀 포인트 삼아서 설명을 드리면서 갈 거예요. 네. 출발해 볼까요? 네, 바로 출발할게요. 네, 함께 출발하시죠. 네. 자, 여기는 이제 장산역 우리가 5번 출구부터 시작해서 이제 남자동이라고 불리는 아래쪽 동네입니다. 그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중심 상권이라서 근린 상권들이 이제 거의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상권이 매우 진짜 좋아요. 여기가 없는 게 없어요. 네. 없는 게 없고, 그리고 옆에 동로에 보니까 여기도 외국인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 뭐 외국인들이 이제 왕가 타오르 먹으면서 뭐라 하시던데, 이 외국인도 이제 약간 백인이 있고, 물론 뭐 네. 저는 이제 인종차별 없는데 좀 그렇죠. 살색이 좀 하얀신 분들도 많이 살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장산역 주변에 뭐가 제일 많이 보이냐? 바로 여기, 학원, 여기, 그리고 여기. 상가 말고 또 병원,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네. 이제 임장을 하면 할수록 여기 살기 너무 좋다. 맞아요. 살기 좋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오래됐다. 좀 낡았다. 이게 항상 결론이었거든요. 예, 시작은 좋은데 항상 이제 고민이 낡았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죠. 요게 이제 고민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여기가 뭔가 신축이 들어온다라고 상상을 해봤을 때는 네네. 와, 진짜 저는 다른 입지 요즘 중동, 네. 우동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뭐 바다 뷰는 볼 수는 없겠지만은 네네네. 그래도 지상에서 평지에서 너무 좋은 입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오래된 일기 신도시거든요. 근데 일산하고 뭐 그때 분당 성남 할 때 안양 평촌 여러 할 때 같이 했던 일기 신도시인데 그 배경부터 조금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역세권이 연결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가동이 살기 좋다는 말 돌면서 그렇죠. 이마트 입주되면서 이제 2000년 초반이죠. 네. 그때부터 이제 좀 배우 수요들이 그때 원래는 미분양이 엄청 많았었어요. 엄청 많았죠. 90년대 네. 초반에 유령도시라고 이거 많이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예, 예. 아니 자동 그린시티 해운대 신시가지가 미분양이 있었다? 엄청 많았어요.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에서 30% 정도가 미분양이었다고 그때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대 초반이었거든요. 어쩌다가 이쪽에 올 일이 있어서 그때 왔었는데 일 때문에 완전 유령도시였어요. 유령도시. 예, 유령도시였고 저기에 사람들이 왜 저기 아파트를 왜 저렇게 많이 지었어? 라는 말들을 제일 많이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아파트를 누가 산다고 저렇게 많이 지었어 했는데 이제 결국은 신혼부부들이나 그때 그게 신축이었거든요, 여기가. 네. 그래서 그렇죠. 막 들어와가지고 번성기를 이룰 때 지금 그 MZ 세대들이나 젊은 세대들 모르시는데 모르죠. 한때는 부산에서는 제일 또 잘 사는 동네였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도 부산에서 이 해운대 신시가지를 계획할 때 이만한 규모도 사실은 계획은 없었고 이때까지 그리고 중산층을 기반으로 타겟으로 이렇게 아파트 위주로 만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부 아프다. 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아파트 단지 많았던 곳은 옛날 이 정도 연식은 중공 아파트가 많은데 이 해운대 신시가지 그린시티는 중공 아파트가 몇 개 없어요. 한 2개 있나? 임대 아파트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보통 보면 오래됐지만은 다 계단식에 그 다음에 열병합에 개별난방 이렇게 컨디션이 다 좋아요. 자, 그런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열병합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 여기가 열 발전소가 있죠, 그죠? 여기에. 그래서 뭐 네, 맞아요. 열병합 뭐 그런- 열병합 이제 난방 시스템을 여기 뭐 하든 지역 난방, 집중식, 지역 지역 난방이죠. 난방을. 예. 저 앞에 그래서- 보이는 것이 우리 이제 대우 1차 아파트입니다. 1차 아파트. 이것도 96년에 우리가 그린시티가 지어질 때 최초에 지어진 대우 1차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상권이 아까 우리 장산역 주변으로 NC 백화점부터 해서 상권이 엄청 크잖아요. 네. 사이즈가 웬만한 뭐 도심 상권 사이즈 많은데 우리 학원가가 더 사실 잘 돼 있잖아요. 네. 학원 수가 많았던 게 제일 많은 게 이제 사직동에 한 140개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는 한 130개 정도 네. 되더라고요. 사실 뭐 별 차이 없죠. 학원 수가. 학원의 네. 질이 문제지. 요즘은 수도 수지만은 그죠. 학원의 질이 좀. 질도 문제지만은 문제죠. 예. 근데 옛날에 여기가 이제 2000년대 네. 초반만 해도 한때 이제 90년대 지나고 예.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사실 여기가 부산의 강남라고 불릴 정도로 예. 학군 좋고 학교 그러니까 교육 좋고 살기 좋고 뭐 부산에서는 굉장히 탑 클래스인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 워낙 좋은 지역들이 많이 개발되고 택지 개발도 많이 되고 네. 원도심 개발도 많이 되다 보니까 네, 네, 일로 가죠. 이제 노후화돼서 사람들에게 좀 등한시되었을 뿐이지 뭐 입지 하나만큼은 여기 오신 분뿐만 아니라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자동 그린시티 뭐 해운대 신시가 하면 아 좋아. 맞아요. 네. 최근에 그 한번 착 불장 오기 전에 2019년까지 이제 구축이라고 엄청나게 까였어요. 네. 실제로 우리가 부산이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2017년도 조정지역 진짜 걸리고 나서 제일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때 요 동네 아파트들이 다 3억, 4억씩 이렇게 하던 때였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야, 이 정도 가격이 빠졌는데 매력 있다라는 말이 없고 구축이니까 저는 더 빠질 거야라고
할 때 본진 털렸다라고 하죠. 네. 그리고 서울 투자자들이 개수자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여기도.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네. 오른쪽으로는 대우 1차고 왼쪽으로는 이제 상록 아파트.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이제 리모델링 조합 설립 추진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상록 아파트거든요. 상록 아파트가 이게 23평 단일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단합이 되게 잘 됐어요. 우리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주민 동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민이 어떻게 동의를 하냐에 따라서 사업 속도, 사업성, 뭐 진행 상태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거든요. 오늘 발표된 분당에 있는 선도지구 공모할 때도 그 채점 기준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102점 만점에 중위 동의율이 최고 60점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만 보면 23평 단일 평수 치고는 사업 진행 속도가 굉장히 잘 됐다. 그러면 이런 데는 다음 장이 오면 아마 분명히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대형 평수고 뭔가 윗지가 좋다 하더라도 서로 동의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동에서 제일 위쪽이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위쪽이고 그래도 23평 단일 평수 치고는 굉장히 많은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다음 장 오면 얘는 분명히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바로 앞에 입지가 더 좋은 대우 1차라든지 벽산 이런 것들이 차례차례 야 되네? 의심하지 않고 아마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모델링 그 조합 형성되고 시공사까지 다 진행되고 거의 막바지까지 갔다가 갑자기 장이 꺾였잖아요. 네. 그러다가 사실 그 재건 노신도시 특별법 네. 거기에 나오면서 리모델링 그게 재건축이 안 된다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가다가 그렇죠. 갑자기 또 재건축을 해준다 하니까 조금 이제 기대감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조합장한테 제가 한번 연락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도 진행할 거냐라고 하니까 자기는 우리는 리모델링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왜냐면 재건축이 사실은 사업은 더 좋긴 좋잖아요. 좋긴 좋죠. 네, 사업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한다고 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중층 재건축이 왜 어렵냐면 예. 지금 여기 대부분에 있는 그린시티의 용적률 같은 경우는 200% 중반이에요. 250% 뭐 260% 이래요. 그러면 이 시도 자체에서 용적률을 올리려면 350%, 300%이 정도밖에 못 올리거든요. 그럼 사업성이 잘 안 나와요. 요거는 이제 재건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좀 높은 사람들은 좀 바로바로 아실 수 있는데 여기 자, 일로 가시죠. 자, 어쨌든 재건축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해운대 그린시티의 특별법이 좀 뭔가 구체적으로 발의되지 않는 이상은 진짜 너무 생각하지 마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네. 차라리 리모델링이 저는 더 낫다고 보거든요. 사업 속도라든지 규제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도 그렇고 이제 경남 최초로 리모델링 시작했던 톨 성원도 그렇고 다 리모델링 하는 단지들은 그 단지의 소득 수준 그리고 이 사람들의 분담금을 낼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강의에서는 사실 다루기는 힘들고 개인적으로 그런 단지들이 관심 있다면 그거까지도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면 자동은 리모델링 아니면 재건축인데 재건축에서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잘 되면 좋은데 시간은 더 오래 걸릴 거예요. 리모델링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재건축이 된다면 뭐 적어도 15년에서 20년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 하면 빠르면 뭐 한 10년 안에 이렇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어쨌든 잘 되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